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먹을 만드는 사람. 한상묵 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송연목을 제작하며 단절됐던 전통 먹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연목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새까만 그을음에 매달려온 묵향 가득한 인생. 그림 자체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그림 자체가 우선 이미지가 까맣지만은 그 그림으로 만든 글이나 그림은 또 세상을 밝게 하잖아요. 자체는 어둡지만 그걸 사용한 작품이라는 건 다 세상을 빛내고 있는 빛이 되고 있죠. 37년 인고의 세월로 빚어내며 검은 목에 자신의 삶을 온통 내어준 사람. 그을음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온 그의 까만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부터 물이 맑고 소나무가 많아서 먹 생산이 활발했던 충북 음성군 초천리 마을. 송연먹 만들기 제격인 이곳에 한상묵 묵장의 공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자. 이른 아침 빈 지게를 지고 공방을 나섭니다. 송연목의 주재료인 소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소량 가득한 숲에 들어서니 생기가 돕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도 좋아요. 안에 관설이 아직 있어요. 까만 거. 여기서 나무를 할 건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 겨울에 눈을 맞으면 이렇게 나무가 눈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 숲에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이렇게 눈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쓰러진 거. 이게 또 숲에서 왜 필요하냐면 이게 고라니나 뭐 산짐승들 집이 돼요. 이게 토끼나 이렇게 막 그런 산짐승들. 그 원래 여기가 고라니 집이었고 새끼 때. 관절. 네. 나이테 마냥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살았을 때 송진이 이렇게 흐르다가 죽으면 얘가 이렇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사람 뼈 마냥 이렇게 모이는 걸 관솔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림이 나와요. 이런 데는 태워봐야 그림이 별로 없고. 쓰러지고 버려진 나무. 이미 생명을 다한 나무들만 고릅니다. 관솔이 있는 거라면 작은 가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통 먹은 오로지 소나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그에게 나무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무 중에 제일 비싼 게 소나무예요. 이건 뭐 살아있는 소나무 우리가 빌 수도 없고, 또 목값보다는 소나무 값이 더 비싸죠. 살아있는 소나무를 한다 그러면. 나무값만 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억대가 넘는 나무도 있어요. 그 살아있는 나무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뭐 쓰러진 나무, 죽은 나무 이런 것도 사고 있는 거죠.
동네 경치 좋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동네 경치가 참 좋아요. 아늑하니. 한번 보세요, 한번. 첩조산골에. 진짜 여기 첩조산골이라니, 그냥 막. 바로 앞에도 산이고, 뺑 둘러 산이고. 먹여 쓸 그을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태워야 합니다. 나무를 태운다고 해서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굴뚝부터 데펴야 돼요. 이 연통이 데펴져야지만 연기가 쑥 빨려 들어가요. 연통이 데펴지지 않으면 연기가 오히려 바깥으로 나와요. 그을음을 얻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여러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나무를 태워서 그 그을음을 채집을 하는데요. 보통 태우면 1톤에 1kg 나온다고 했잖아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한 태울 때 보통 한 10일 정도 불만 태웁니다. 10일 정도 태우는 게 보통 몇 톤을 태우냐면 보통 한 7, 8톤은 태워요. 그거 해가지고 10일 동안 불을 떼서 하루를 또 식혀야 됩니다. 왜 하루를 식히냐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그을음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어요. 얘가 식어야지만이 천장이고 벽이고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식힌 다음에 벽에 붙은 송연을 긁어내는 겁니다. 소나무를 태우는 불길과 가마에서 내뿜는 연기를 보며 그을음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오랫동안 소나무를 태우며 몸으로 터득해온 그만의 방법입니다. 이제 손끝에 보이는 거 시커먼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요거. 살짝. 예. 그 불꽃 끝에. 예, 불꽃 끝에 그런 까만 것들. 이걸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노 입자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0점하고 공이 9개 붙는 나노 입자를 잡는 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친 일일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냥. 나노 입자의 그을음을 잡기 위한 그의 끈질긴 노력은 송연 가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경북 영양군에서 가마 터가 발굴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복원을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지금 그동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 쓰던 양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금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량 가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지면 야전형 산속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최고의 그을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통 가마를 재현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없고 만드는 사람도 없고 해서 끊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송연 가마를 찾아가지고 다 돌아다녔죠. 일본도 다니고 중국도 다니고 제가 먹을 만드는 데는 다 다녀봤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는 목 만드는 장인의 실력에 따라 틀린 거죠. 가마 어떤 모양보다는 장인의 실력이나 노하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인도에도 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도 목은 어떤 기록도 없고 해가지고 인도 목 가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70여 년 전에 단절된 전통 목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전통 가마부터 제조하는 일까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그는 왜 이 어려운 길을 걷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삶에서 애환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는 이모부한테 이 기술을 배워 독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생산량 전부를 일본에 수출해만 했어요. 내수는 안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일본 수출의 길이 좀 막히고 하면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제가 그 폐업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어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인사동에 필방하시던 사장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 한 20여 년, 아니 거진 한 30년 전이죠. 먹대금을 선불로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인사동의 그 필방 사장님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송현목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네가 먹기 싫은 좋은 거 우리가 아니까 사라졌던 송현목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 송현목 찾는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록도 없고 만들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금 복원을 했습니다. 전통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으름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좁은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송현목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림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섬세하고 노련한 붓질로 벽에 붙은 까만 그 으름을 채집합니다. 먹을 만들 정도의 그 으름을 모으려면 오랜 붓질의 노동을 견뎌야 하는데요. 송현목을 만들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입자가 아주 곱게 쳐지죠. 먹은 그릇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재료부터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공예하고 전혀 틀리다 보고 또 그릇은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눈에 뵈지도 않고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선 이미지가 까맣지만은 그 그림으로 만든 글이나 그림은 또 세상을 밝게 하잖아요. 자체는 어둡지만 그걸 사용한 작품이나 하는 건 다 세상을 빛내고 있는 빛이 되고 있죠. 전통먹은 국내 인쇄술 역사와 함께해 왔는데요. 그는 옛 시대의 먹들을 재현해 복제하는 작업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의 복제본들은 최근 한 전시에서 대중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점. 네, 두 점 맞습니다. 네.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먹이 지금 확인된 것은 그 일본 나라에 있는 쇼쇼인,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정창원이라고 일본 왕실의 그 보물 창고에서 확인된 그 통일신라 시대 먹 외에 국내에 있는 먹 중에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이 단산오옥명의 그 먹입니다. 그 먹을 다시 재현하셨다는 데 대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옛 시대별 먹의 형태를 재현해 복제하는 것은 단절된 전통을 기록하고
먹의 역사를 알린다는 점에서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입니다. 복제 작업이나 복원 작업 아니면 뭐 수리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쪽으로 물론 전문가가 지금 양성하는 곳도 있어요. 전통문화대학도 있고 각 여러 그 협회나 단체에서 조가하는데 목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저 하나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전통의 복원이나 목에 관해서 전통의 복원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오직 한 명뿐인 송현목 숙련기술 전수자 한상묵 묵장. 그는 전통 먹이 다시 사라질지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먹에 몰두하며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간절한 고민은 공방을 가득 채운 다양한 작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만든 먹이에요. 저기 700년도에. 근데 이게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있어요. 일본 정창원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그 정창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 그대로 복제를 해 놓은 겁니다. 단 실물하고 사이즈는 틀립니다. 똑같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먹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 먹도 있는데 이런 지금의 형태 같은 게 돌같이 딱딱한 형태의 먹은 이 먹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먹입니다. 먹작품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공방. 먹향 가득한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노악놀이를 먹으로 표현한 거고 요거는 물고기 모양의 먹을 쭉 해놓은 건데 요거는 제가 2018년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국의 그 한국문화재 전시도 했고 또 이런 모양의 먹들을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체험을 제가 2달간 전시하면서 마지막 주에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먹을 이제 영국 사람들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작품을 한 거고 이 사진은 뭐냐면 요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진이거든요. 마스크색이 하얘요 원래 방진 마스크인데 하얀 마스크가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까만 마스크가 된 거예요. 다들 까만 마스크로 오해하는데 하얀 마스크가 이렇게 까만색이 된 겁니다. 다 여기 있는 건 먹입니다. 여기는 먹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기 천장에 매달린 것도 지금 다 먹이고요. 물고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 지금 요거 하나 있네요. 아직은 요거는 여러 데도 있지만 요거는 뭐냐면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예. 요 그림이 다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걸 먹으로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세트화를 만든 겁니다. 먹을 제작하는 일 외에도 문화재청과 함께 고문서 복제 사업에도 참여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 삼국유사,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직지 등 잉크가 아닌 그의 송현목을 사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복제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요거는 해인사 8만 대장경 중에 하나인 반야신경을 제가 인쇄해 온 건데요. 요거는 그 합천군의 대장경 축제라고 있어요. 거기 갔다가 요거를 찍어 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금년에 해인사 지금 8만 대장경 인쇄 인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어도 다 찍은 거 인쇄한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해갔는데 우리는 지금껏 그 사람한테 지금 로열티 주고 사용하다가 이게 8만 대장경 하면 다 찍자. 경판이 8만 3천 개인데 앞뒤로 각이 돼 있어가지고 찍으면 16만 장이에요.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지금 해인사에서 찍고 있고 거기에 저도 이제 8만 장을 찍는 먹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수건 사업이고요. 죽기 전까지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꼭 죽기 전에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현목을 사용한 고서복제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라 그의 작업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인데요. 전통먹 제작에 그가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먹 반죽 작업이 이어집니다. 악교풀을 붓고 그 흐름을 반죽하는데요. 3만 번 이상을 치대야 합니다. 아, 반죽을 이게 떡으로 비유하면요. 쌀가루 버무려서 찌면은 시루떡이 되잖아요. 그 시루떡을 다시 떡매로 치면 찰떡이 되죠. 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버무려서 찍으면은 쉽게 말해서 싸구려 먹. 많이 쳐대서 만들면은 이제 찰떡같이 비싼 먹. 많이 쳐대면 쳐댈수록 먹의 분산이나 번짐이나 색깔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치댈수록 좋습니다. 그냥 막 접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오랜 반죽 끝에 만들어지는 먹은 틀에 넣어 먹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예, 이 정도까지. 이게 굳으면 돌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손에 기름부터 묻혀. 안 그러면 달라붙으니까.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나섭니다. 반죽이 생각처럼 쉽진 않은데요. 이게 조금 길게, 가래떡 마냥 조금 길게. 띄어서 무게 달아보고 150g. 길이가 일정하게 쫙. 선생님 이거 배우신 지 오래되셨어요? 글쎄요, 몇 년 됐죠? 제가 여기 오기 시작한 지가 선생님 한 2, 3년 됐나? 3년 넘었죠. 벌써 응? 저희가 문헌에서 만든 지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바닥에도 한번 닦아주고. 문헌에서 전통문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가고요. 그래서 전통문화에 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이 유림도 같이 다니고 여러모로 이제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전통문화를 지켜나간다는 게 뭐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너무 꽉 물리지 말고 살짝, 살짝 걸리게끔. 오케이, 그 정도 됐어. 가위 거 먼저 빼. 그렇지. 그렇지. 놓고. 그동안 제자를 한 4명 키웠고, 근데 지금 다 다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벌이로서 와서 배워보겠다는 사람은 많았어요. 단순한 벌이로서 내가 먹 좀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이 나 혼자다 뿐이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만들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 아예 없었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야지 사람으로 보면 피부 미인이에요. 미인이에요. 일반 먹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표면부터 달라요. 이렇게 표면이 깔끔하게 나오는 게 반죽도 잘 된 거고 품질도 좋아요. 사람으로 보면 피부 미인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깔끔하게 나왔죠? 그 위에다 놨죠. 이렇게 만들어진 먹은 1차 건조장으로 옮겨집니다.
먹을 건조하는 일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쟤인데요. 쟤 속에 이걸 파묻는 이유는 이렇게 해주면 먹이 안 갈라져요. 안에 요 먹 안에 있는 수분부터 먼저 빼내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먼저 건조기 때 갈라지거나 휘어져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수분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재 속에 파묻는 겁니다. 다시 여기다가 한지를 덮고 그리고 던지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있으면 이제 얘네들처럼 되는 여기서 한 크게 따라 틀리는데요. 작은 거는 1개월, 큰 거는 3개월. 이런 거는 꽤 크고 두껍죠. 이런 거는 3개월 이상 되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소리도 들어보고 등류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조금 틀리죠. 이렇게. 재 속에서 충분히 수분을 빼고서야 단단한 먹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건조하는 와중에도 수시로 뒤집어가며 먹의 형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런 번거로움도 거뜬히 감내하는 그입니다. 주로 이제 먹의 주 재료가 아귀인데 아귀가 썩어요. 썩어서 보통 한 20도만 넘어도 아귀가 썩기 때문에 겨울에만 작업을 하는 거고 봄, 가을에는 불만 떼가지고 그릇만 채집하고 여름에는 요 채색 작업, 요 글자 있는 거 이런 글자에다가 채색하는 거 그런 작업하고서 계절마다 하는 작업은 다 틀립니다. 지금 11월 달에 돼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먹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때죠 이제. 꽉. 두 번 타점에 한번 중에 좋죠. 1차 건조를 마친 것들은 다시 또 한 번의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들고 있어. 자연 건조죠. 어차피 이게 나가면은 한겨울에도 쓸 수가 있고 한여름에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풍에 이제 말다시피 하는데 1년에서 10년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 이렇게 매달리는데 10년 정도 건조하면은 먹은 좀 안 갈립니다. 아무도 바짝 마르니까요. 대신 뭐가 틀리냐면은 먹색은 굉장히 풍부해져요. 1년 건조한 거는 잘 갈리지만 이 10년 건조한 것만큼 먹색이 풍부하진 않아요. 10년 건조하면은 한 그레이드가 한 30단계 이상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건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먹색을 밤하늘의 색깔로 표현하는데 일반 현대먹이라고 하는 거 카본먹은 그냥 한밤중에 깜깜한 밤하늘이고 송연먹은 해 뜨기 직전의 밤하늘이에요. 여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까맣게 푸른빛이 많이 돌고 유연먹은 황혼 이후의 먹이에요. 그래서 까맣게 붉은빛이 많이 돌아요. 더욱 검게 건조되는 먹의 시간들. 공방은 항상 푸르고 까만 밤입니다. 근데 손톱을 또 한참 빠져야 되겠네. 이 정도면 잘 됐어. 손톱 또 닦으시고 여기 묻어놔. 손톱 손톱? 손톱 위에다 닦으시라. 아 이건 어차피 뭐. 여기서 묻어나더라고. 이 정도는 그냥 살아요? 아 이 정도면 깨끗한 거죠 뭐. 이거는 저기 뭐야 목욕할 때 머리 한번 감아야 돼. 그래야지 빠져. 그렇지. 그냥은 안 빠지고 머리 한번 감아야지 싹 빠져. 여기 잘라내. 손톱을 깎아야지.
손톱 밑에 새카만 게 있고 하니까 누가 보면 안 씻고 다니는 사람 같잖아 그냥. 꼬질꼬질해서 손톱 끝이 꼬질꼬질해서 야, 또 묻어나잖아. 닦아도 손톱 밑에 자꾸 묻어나. 네, 어서 와. 이거 뭐야? 조용하기만 하던 공방에 오늘은 이웃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겉절이 배 한통이 우리 김장갖고 오프가 뜯어갖고 이걸 닦았어요. 이거 안 좋아하려고 막걸리인 줄 알았는데 세주네 세주. 아우 좋아 맛있겠어. 다 먹어보세요 한번. 이웃의 갓 담은 김치를 안주 삼아 고된 하루를 함께 마감할 수 있어서 그에게는 어느 때보다 감사한 저녁입니다. 아유 우리 박사님께서 이건 뭐죠? 잘 먹겠습니다. 복주예요. 아우 맛있는 골뱅이. 제가 지금 이 공방이 원래 동탄에 있다가 일로 이사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저 혼자 지내고 우리 가족들은 동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예요. 네. 혼자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자주 놀러 오죠. 아, 반갑죠. 반갑게 지내고 있고 또 여기 뭐 혼자 있다고 하니까 또 그 친구들이 또 뭐 반찬도 해올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고맙게 이제 지내고 있죠. 입이 쓴 거 이게 어째? 배추가 덜 연그럽나? 단맛이 별로 없는 거리가 것 같아. 단맛이. 거리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털이 그죠?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딱 좋아지고. 아 우리 배추는 저 서울까지도 출장 가는 곳인데. 선생님 김장하시는 날 수육 드시러 오셔. 아, 다음 주에 꼭 할 불러요. 건데. 다음 주에 할 건데. 고기 많이 사셔야 되겠다 삼촌. 오는 분이 많은데. 아이 먹어야 뭐 많이 그거 그러니까. 수육국까지는 뭐 선생님 꼭 오셔요. 전화할게요. 장인 막 이러면 뭔가 막 위험이 있고 막 이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동네 이장 같은 분위기인데 친오빠 같은 그런 거. 어떤 때는 내가 뭐 이렇게 말 못할 이런 것도 상담할 수 있는 그렇게 편한 적인데요. 막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어. 진짜 편하신 분. 그래서 내가 많이 의지하시는 분. 집에서 오빠 선생님 뭐해? 선생님 뭐 하실까? 오늘은 뭐 하실까? 내가 맨날 그래. 우리 집에 반찬 제일 많이 해다 주는 거. 그렇죠. 누가 반찬해가 보겠어 솔직히. 이 집 덕분에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유 본의 아니게 독도 아니. 노인들한테 신경을 너무 많이 써. 공방에서 온종일 먹만 보며 생활하는 그를 아니, 김치가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족처럼 살갑게 챙기는데요. 네, 선생님. 무조건 문 열고 들어가. 왜냐면 시골에 고독사가 많으니까 맞아요. 밖에서 불러서 맞아. 대답을 하면 무조건 앞방에서 문 열어보잖아. 그럼 나도 여기 모기 탈 때는 밖에서 불러 못 들어. 그 할머니가 그냥 와. 뭐해? 이거 나 빨가벗고 그냥 쑥 나와. 나는 괜찮아 그러면. 문 여신 분이 당황해갖고. 아, 대리만 엄청 왔어. 길었던 송연목 작업을 한 차례 끝내고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찾아보는 밤입니다. 수제자가 여기 불러서 대답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봐. 내가 혼자 있으니까 고독사 했을까봐 와서 들여다봐. 가까운 이웃 중에는 나무를 다룬다는 공통점으로 인연을 맺은 이도 있습니다. 40여 년 서각을 해온 엄재봉 선생의 공방을 찾았는데요. 이거 들여다보면 눈 빠지겠어요. 시력은 괜찮으세요 지금? 안경 안 그래서 쓰세요? 한글씨 할 때는 돋보기 써야죠. 예, 안 쓰고는 안 돼. 예. 나이가 80이다 돼가는데 뭐 되는가.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살면서 이런 전시는 한 번씩 하고 네네. 이러면 좋지 뭐. 네네. 그
뭐 사업하다가 이 취미로 배운 게 어째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그 원두막 정자 이런 거 하고 그래 시간 있을 때 요 서각 같은 거 이래 합니다. 이게 또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전부터 아주 그냥 무상으로 가르쳐 줬어. 나는 뭐 돈 받고 그러지 않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향나무로 이 향나무예요? 향나무에 이거 여기 국산 향나무예요. 국산 향나무. 냄새 나네요. 예. 이 향나무. 외길을 걷는 다른 분야의 작가 공방은 목공방과 다르게 새로움이 가득합니다. 이게 마디가 이렇게 생긴 게 오래 매달려야 완성되는 작품들을 보며 인고의 시간을 짐작해 보는데요. 송현목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숱하게 검증받던 날들이었습니다. 70년 정도 단절되던 걸 제가 복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복원하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검증받는 게 더 힘들었어요. 한 10년 넘게 별의 군데서 다 검증을 받았어요. 진짜냐? 막 이렇게 가지고 그게 더 힘들었죠. 또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술 전수도 회의감을 느껴요. 이렇게 힘든 걸 나는 이렇게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걸 또 겪게 만든다는 건 더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전수보다는 작품을 남기자 쪽으로. 송현목 제작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량의 소나무를 구하는 일인데요. 최근 지역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소나무 간벌 소식을 접한 한상묵 묵장. 간절한 마음으로 산림조합의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좀 이렇게 양을 좀 당연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치 양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도 못 해드릴까봐 좀 이렇게 저도 좀 아니, 과장님 너무 많이 애써주셨어요. 딴데 뭐 연락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좀 잘 연락이 많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양구도 연락하고 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금년 계획은 없고 네. 내년에 해야지만 장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확답은 못 드리겠대요. 작은 것도 괜찮거든. 예, 가지도 상관없다고 예, 하셨잖아요. 가지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간무사 왔다 뭐 목재로 팔기 곤란한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그래서 연락만 좀 과장님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사실 저는 먹을 사용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보통 나무를 비면은 보통 원목으로 쓴다든지 어떤 이제 그거를 약품 처리해서 뭐 용제 처리해서 뭐 그런 걸로만 알았지 이렇게 그걸 태워서 그름으로 먹을 만드는 건 처음 알아가지고 이제 그 또 여러 군데 전화를 하셨는데 못 구했다고 하시니까는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간에서 이제 좀 알선을 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당장엔 최선이어가지고 예, 일단은 올해는 예, 그렇게 작은 도움을 좀 드렸던 거죠. 예.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음성에 계시다는 것도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처음 알아가지고 예, 되게 좀 좋은 경험도 되고 좋은 인연 이렇게 예, 생긴 것 같습니다. 겨울 초입은 가마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이 계절에 그을음을 만들어둬야 하는데요. 소량 냄새가 공방 가득 퍼져나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불을 피우시고 네. 오늘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우리 송은막 네, 곡에 예. 그 향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예. 소나무 향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연기의 향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예. 그 송연목의 향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그 송연목이 전통적인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아침부터 멀리서 오셨는데. 아니. 한상묵 목장이 만드는 송현목의 향을 재현하기 위해 국내 한 향료 업체에서 산골마을의 이곳 공방까지 찾아왔습니다.
소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본연의 솔향을 채집하기 위해 직원이 장비를 설치합니다. 아, 소나무 냄새 나네. 그래요? 네. 난 딴 냄새는 다 맡아도 이 냄새는 못 맡아. 이게 지금 아, 이게 보통 그 연기하고 그냥 장작 태울 때 냄새하고 달라요. 달라요? 네, 소나무 냄새가 나요. 이거 구별이 안 돼. 아, 이거 반짝반짝하면서 돌아가는구나. 네, 이제 이걸로 이게 펌프를 해서 계속 네. 순환시키면서 이제 향을 흡착을 하는 거죠. 일단 그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뭐 샴푸라든가 이런 향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외국에서 들어온 향들이에요. 뭐 로즈라든가 자스민 뭐 그런 외국 향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향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의 향기 중에는 이제 이게 송연목도 있고 또 한지도 있고 뭐 벼루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담양 중록원에 대나무도 있고 그런 향기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용되는 화장품이라든가 향수라든가 이런 데 이제 향을 만들고 싶은 거죠. 바베큐 할 때 그 뭐야 참나무 그 냄새하고 또 틀리네? 네, 그럼요. 네. 그래요? 전혀 다르고. 소나무 태우는 냄새하고 일반 장작 태우는 네. 냄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재밌네. 우리 그냥 다 같은 불냄새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그냥. 아니요. 예전에 그 송편할 때 솔잎 깔잖아요. 네. 그 냄새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저도 좋고 이게 좀 여러 방향으로 저기 사용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으면 더 좋죠. 더군다나 이게 송연 먹향을 만다 그러면은 한국의 냄새 아니에요. 한국의 냄새라서 국제적인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소나무를 태운 가마가 식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덕분에 잠시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한상묵 묵장은 오늘도 손에서 먹을 놓지 못합니다. 색깔을 입히는 거죠. 글씨만 넣든 그림을 넣든 먹이의 역할은 똑같죠. 똑같은데 그림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먹이의 품격이랄까 가치가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좀 좋은 먹들은 이렇게 다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선시대 먹을 봐도 그림이 다 들어있고요. 중국 먹도 그렇고 일본 먹도 그렇고 오히려 더 화려해요. 막 금박도 넣고 은박도 넣고 해가지고 먹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까만 먹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먹은 그의 손끝에서 화려한 작품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요. 이런 작품들 속에는 전통 먹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먹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문양도 넣고 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현대인들하고 좀 친숙해지려고. 왜냐하면 지금 먹들은 사실은 안 써요. 다 먹물을 쓰지 먹이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먹물을 쓰다 보니까 먹은 팔로를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소멸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쁜 모양도 넣고 또 그것도 안 돼서 이렇게 촬영 마냥 뭐 이제 호랑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한 거는 사라져가는 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죽어가는 먹에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지금. 네. 70여 년 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전통 먹은 그의 생을 바쳐 만든 새까만 시간들 덕분에 오늘도 빛이 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기록을 하는데 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글씨를 쓰려면 먹이 필요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먹으로 쓴 기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도 많이 돼 있고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에서 먹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 먹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먹을 알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책도 그동안은 냈고 여러 가지 강연도 다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먹이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 잠든 밤 고요한데 푸른 새벽 속에 동이 튼다. 달빛 하늘 위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개수나무 되었네. 어느덧